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SPSS를 통해서 해당되는 스쿨 코리아 매스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데이터를 SPSS로 불러오고 기본적인 전처리까지 한번 설명드려 보실 예정인데, 해당되는 화면의 크기는 현재 음질이나 화소 같은 거는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도 가로쓰기로 해당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크기를 조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촬영하고 있는 사이즈가 매우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SPSS 규모나 그런 내용들이 조금 화면상에 조금씩 잘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 조정을 해드릴 거고요. 화소도 화질도 최고 수준으로 하시게 되면 좀 보기가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운로드는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겠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그 관련한 동영상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험장에 압축은 제공해드렸던 자료는 반드시 압축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압축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텍스트로만 제공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텍스트로만 제공이 되고요. 엑셀이나 SPSS 파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장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엑셀이나 계산기, 즉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컴퓨터용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으시니까 SPSS하고 텍스트만, 그러니까 메모장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실 예정인데, 제가 문제만으로 되어 있는 자료와 풀이만 되어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건데, 아마 이 자료는 PDF로만 제공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풀이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관련한 내용들을 보실게요. 자, 그러면 학교 유형별에 따른 시험 점수 분석 풀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고요. 관련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코드북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변수명, 병인명, 컬럼수, 변수값의 설명 등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코드북의 전반적인, 즉 시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변수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주어져 있는 변수명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해당되는 변수의 설명, 그 다음에 변수값의 설명을 직접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를 보시게 되면 스쿨이 학교 유형이죠. 그래서 1은 공립, 4립, 기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1은 공립, 2는 4립, 3은 기타라고 값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학급의 수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도, 개월수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의 만족도가 나오는데, 학업의 만족도는 현재 5점 척도로 되어 있고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원칙적으로는 매우 불만족이 1점이 되고요. 매우 만족이 5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역코딩이라고 합니다. 원본은 보관을 하시고 반드시 역코딩, 일반적으로는 역코딩을 해서 긍정의 최고점을 놓고 분석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역코딩을 하라는 지문사항이 없다면 역코딩을 굳이 변경하셔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국어부터 수학적인 내용들 각각 5가지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는 총 400명으로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데이터는 0901 스쿨 텍스트로 되어 있고 코딩 가이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변수와 변수간, 변인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와 변수간에는 구분자가 탭으로 되어 있고, 응답 범주에서 벗어난 자료와 모든 응답에 무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9나 99로 되어 있으니 이를
결측치로 처리한 후 분석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응답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유형이 1, 2, 3이 되는데 9가 들어가면 무응답이죠. 학급 수준도 9가 들어가면 무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열수 같은 경우는 99가 돼야 무응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응답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4, 5, 6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응답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것은 5, 6값입니다. 이상치가 아니라 5, 6값입니다. 5, 6값은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면은 값을 우리는 5, 6값이라고 하는데, 이 5, 6값은 발생하는 원인은 입력할 때 잘못 입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설문 응답을 할 때 내용들이 응답자가 4번, 5번 별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의 다 입력이 잘못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다 보면 잘못 입력된 범위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응답 범주에 주어진 코드북에서 벗어난 걸, 즉 5, 6값이나 이상값, 그 다음에 무응답 같은 것의 결과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빈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양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을 구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값을 처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 정도, 5가지 정도면 빈도 분석 돌리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쿨, 그 다음에 학급 수준부터 해당되는 학업 만족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을 한번 돌려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변수값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무에서도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내용으로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무응답은 결측값, 즉 해당되는 벗어나는 것도 결측값, 그 다음에 무응답도 9나 99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얘를 결측값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쿨이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텍스트 뒤에 확장자라고 하죠. 확장자를 보시는 방법은 윈도우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윈도우 10 버전인 경우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기, 그 다음에 파일 확장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뒤에 확장자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11 경우에는 해당되는 보기의 표시, 그 다음에 파일 확장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확장명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기의 표시, 파일 확장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원본을 우선적으로 보관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손상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을 하므로 원본은 보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SPSS라는 별도의 폴더를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불러드리면서 문제마다, 즉 전처리도 하고 문제마다 각각의 번호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파일이 처리를 잘못하거나 전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그 이후 문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되는 문제마다 새롭게 파일을 저장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본을 하나 복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뜨는 방법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자료를 원본이라고 놓겠습니다. 언더바 원본이라고 보관을 하겠습니다. 원본이라고 보관을 할게요. 자, 그리고 폴더를 하나 시험장에 가시면 작업하고자 하는 폴더는 아예 고정이 되실 거예요.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SPSS라는 곳에다가 해당하는 부분을 저장을 할 거고요. 요거는 제공되지 않을 거예요. 시험장이나 제가 압축 파일에도 요건 제공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해당되는 텍스트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손대지 마시고요. 해당되는 텍스트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을 하시게 되면 다음 같은 자료의 형태가 나타나시는데요. 첫 번째, 변수명이 맨 처음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변수명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구분자가 있는지, 구분자가 있다면 구분자가 스페이스인지 탭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간격이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일부러 제가 하나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봤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특수문자나 스페이스 같은 자료가 진짜로 입력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겠구나 한데 반드시 이렇게 딱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이 좀 밀리거나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안에 이 자료 안에 다국어, 즉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즉 해당되는 변수명에 얘가 학교 유형, 해당되는 클래스, 연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연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실제 자료에서도 해당되는 공립, 사립처럼 직접 문자로 입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문자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한글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영문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되는 파일을 불러들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국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면 인코딩, 즉 데이터에 해당되는 불러오기에 대한 인코딩에 상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인코딩을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딱 누르시게 되면 자, 요 파일 이름은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인코딩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인코딩이라는 부분을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안시라는 부분하고 UTF-8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문과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시가 됐던 UTF-8이 됐던 상관없이 데이터가 불러들이게 됩니다. 영문으로만 되어 있으면 영문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안시라고 놔두라도 변환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UTF-8로 저장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다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가 윈도우 계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국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안시라는 것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인코딩을 안시라고 하셔야지만 다국어가 정상적으로 불러들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코딩을 안시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인코딩을 제가 DF 부분에다가 안시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안시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안시라고 선택하시면 오른쪽 하단 혹은 보기의 상태 표시줄을 보시면 안시라고 여기에 나오는 버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당 부분은 저는 안시라고 새롭게 이름을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파일은 얘를 끄고 얘를 다시 한번 오픈하시더라도 얘가 UTF-8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문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인코딩이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얘를 반드시 클로즈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해당되는 실습 자료는 반드시 클로즈 시켜주셔야 해당 부분이 정상적으로 불러들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 텍스트 파일을 이미 오픈해 놓고 데이터를 불러들이기 할 때 제대로 불러들이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클로즈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SPSS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는 현재 저는 26 버전으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 버전이고요. 낮은 버전에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당 버전의 최신 패치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보기하고 변수 보기라는 부분으로 나타나실 거고, 해당하는 메뉴가 나와야 됩니다. 이 메뉴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라이센스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SPSS와 관련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도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사에 물어봤는데 평가파는 답변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수없이 많이 설치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맥이 아닌 이상은, 맥이 아니고 윈도우 계열이면 큰 문제 없이 설치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보기입니다. 데이터 보기에서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직접적으로 파일,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혹은 텍스트 데이터라는 메뉴가 따로 나오시는 버전도 있으실 거예요. 우선 옵션부터 설정하고 와야 되겠네요. 다시요. 저와 함께 기본적으로 옵션부터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에 가셔서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편집의 맨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옵션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옵션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휴대폰 규격에서 최대한 크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촬영 규격은 매우 작게 촬영하고 있어서 해당되는 메뉴가 이렇게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옵션에 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일반, 네, 그 다음에 해당되는 표의 지수 표기 없음, 그 다음에 소수점의 선행 0 표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그 다음에 해당되는 노케이 쓰기 시스템 코리안, 노케이 쓰기 시스템 코리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결과에서는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 아래쪽에요. 네이블에서 맨 아래 거, 그 다음에 얘를 맨 아래 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피벗 표에서도 얘도 맨 아래 거, 값도 맨 아래 걸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이블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혹시 모르니까 해당되는 SPSS를 다시 한번 끕니다. 그래서 SPSS를 한번 다시 클로즈를 하시고 다시 한번 SPSS를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클로즈를 하게 되면 종료하겠느냐? 네, 하시게 되면 되고요. 다시 한번 SPSS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SPSS를 활성화 시켰고요. 다시 한번 편집에 가셔서 옵션을 누르겠습니다. 옵션 누르신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표 소수점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언어도 한국어, 노케이 쓰기 시스템 한국어, 그 다음에 출력 결과에서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 설명이라고 나오는 버전도 있어요.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을 반드시 적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시면 기본적인 옵션 설정은 완료가 되셨습니다. 그러시면 텍스트 자료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할 거는 디렉토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 디렉토리 찾는 게 조금 어렵겠죠? 자, 다음 같은 내용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안시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시로 열어주셔야 정상적으로 오픈이 된다는 점, 한글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오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시 누릅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픈이 되실 거고요. 조금 기다려 봅니다. 현재 6단계 중에 1단계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하단에 해당되는 변수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그 다음 눌러볼게요. 그러면 2단계가 나오시면서 구분자에 의한 배열인지 고정 너비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구분자가 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자에 의한 배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이 있는지 없는지, 변수명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소수점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3단계가 나오실 건데, 실제 데이터는 두 번째부터 가져오고 첫 번째는 변수명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자, 우선은 구분자가 탭으로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스페이스를 넣었으니까 얘가 하나가 밀리면서 맨 오른쪽에 가시면 변수명에 미스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컴마나 세미콜론 같은 것을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공백을 무조건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변수명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변수명이 제대로 맞춤형이 딱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한글이 되어 있을 경우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5단계입니다. 5단계는 변수명은 그대로 그냥 하세요. 우선은 나중에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다음, 그 다음에 정의하였습니다. 6단계라고 나오고요. 해당 부분을 제가 마침이라고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처럼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불러들여지셨을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오른쪽 한번 가보시죠.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제대로 나오실 거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현재 얘가 회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검정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검정색까지 나오는 것이 실제 유효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키보드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의 키보드를 보시게 되면 컨트롤 누르시고 END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얘가 실제로 유효한 데이터의 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유효한 데이터의 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점점점으로 입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홈을 누르시게 되면 맨 처음 버전으로, 맨 처음 꼭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END를 통해서 여러분의 유효한 데이터의 끝, 어디까지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주어진 문제에서는 400명의 데이터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점점점으로 이렇게 모두 입력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 자체는 잘못 입력된 자료므로 얘 자체는 지워야 됩니다. 얘가 쓸모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자료가 나오냐면 제가 일부러 맨 마지막 줄에다가 탭을 입력을 했습니다. 일부러 탭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불필요한 내용이 입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클릭, 지우기 혹은 딜리트를 누르셔도 돼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불러드렸는데요. 한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데이터를 불러오기가 가능하실 거예요. ID 같은 경우는 이런 표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 이런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 보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보기 보시면 변수에 대한 변수명이죠. 변수명이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너비가 나오는데 이 너비가 여기에 너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넓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부분을 조금씩 더 넓게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수점은 여기서 표시를 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이 PDF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를 숫자를 조금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소수점을 늘리시게 되면 해당되는 소수점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점을 없앨 거냐, 표현하지 않을 거냐, 표현할 거냐. 근데 표현하고 싶으면 너비가 충분하게 좀 넓어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유형을 보시면 모두 숫자로 되어 있다. 현재는 숫자로 되어 있고, 얘를 문자로 바꾸거나 숫자를 문자 반대래, 문자가 숫자, 숫자가 문자로 바꾸고 싶으시면 요 유형을 보셔서 숫자를 문자로, 문자를 숫자로 이런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컬럼과 컬럼, 즉 여기 나오는 컬럼과 컬럼을 결합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문자로 먼저 변환을 시키고 결합을 시킨 뒤 숫자는 숫자용으로, 문자용은 그냥 문자용으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블, 해당되는 변수의 설명을 말합니다. 변수의 설명을 말하는 거고요. 값에 대한 내용들, 1이 뭐냐, 2가 뭐냐를 살펴보는 거고요. 결측값은 뭘로 지정할 건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 네이블하고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시요. 네이블과 값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실 텐데요. 우선은 네이블은 여기 있는 변인의 설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인의 설명인데 가급적이면 한글 한 5글자 안쪽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화면상에 표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련 번호라고 넣을게요. 일련 번호. 자, 이 네이블을 왜 작성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분석을 간단하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간단하게 해볼게요.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다시요. 데이터 보기에 상관없습니다. 변수 보기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분석에 가셔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선택하시게 되면 어떠신가요? 이것처럼 변수명과 변수의 설명이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네이블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네이블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분석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 정도를 위해서라면 변수명과 변수의 설명을 같이 표기하는 게 좋은데 이게 너무 길면은 잘 표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늘리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늘리고 줄이시게 되면 이 간격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한글 4글자 안쪽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투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현재 얘는 드래그가 안 되네요. Shift를 누르시게 되면 컨트롤 A 눌러볼까요? 컨트롤 A. 그래서 컨트롤 A 그리고 오른쪽에 딱 누시게 되면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결과창이 별도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결과창을 저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해당하는 부분에 저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해당되는 이 변수명이 나오는 거죠. 해당되는 변수에 해당되는 설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ID 같은 경우는 빈도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 1이 무엇인가 2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현재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1이 뭐냐 2가 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에 대한 설명을 해당하는 부분 값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 나오시는 값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스쿨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지 않고요. 제가 스쿨은 학교 유형이라고 나오네요. 학교 유형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값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값은 1은 현재 주어진 게 공립, 사립, 기타가 됩니다. 1은 공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1은 공립, 2는 사립, 3은 기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9가 무응답이라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9 이렇게 무응답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9 무응답 있잖아요. 9 무응답 같은 경우는 9 무응답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빈도 분석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가셔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그래서 재설정을 누르고 학교 유형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설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이 공립이었구나, 2가 사립이었구나, 3이 기타였구나 라고 나타나시고요. 여기 안 달려져 있죠? 그럼 뭐라고요? 이거는 잘못 입력된 값이다. 다시 얘는 뭐라고요?
잘못 입력된 값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공립, 사립, 기타 숫자 1, 2, 3으로 나오셔도 이 답만 작성하시면 되죠. 뭐라고 해당되는 답만 작성하시면 되니까 얘가 숫자가 나오든지 문자가 나오든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요 해당되는 답만 표기되어 있는 빈칸에 모두 채워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겠죠. 만약에 이 위치가 바뀐다면 해당하는 부분이 기타가 위로 있고 뭐 공립이 끝에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많이 헷갈리게 배치가 될 수도 있겠죠. 즉 매우 우수가 높다고 해서 제가 5라고 위치를 시켜버리면 이 위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답안 실제로 작성하실 때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요게 해당되는 변수의 설명, 변수 값의 설명이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들을 출력하고 싶지 않다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끄고 제가 옵션 창에서 설정해 볼게요. 편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옵션을 누릅니다. 편집에 가셔서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의 변수값에 대한 다시 한번 변수값에 대한 네이블만 값만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리네요. 예. 값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값만 적용해 볼게요.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값인지 네이블인지 저도 이거 해봐야 돼요. 이게 가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값에 대한 설명문만 나오죠. 피벗에 나온 값에 대한 내용들만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만 카피해서 실무에서 쓰실 때 이 한글이 포함되고 싶지 않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값을 제거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제목을 또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해당되는 부분 옵션 창에 갈게요. 편집에 가서 옵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면 될 거예요. 해당되는 이름만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만 저장하시면 해당 부분이 표기를 할 텐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고요. 보시는 분들은 이해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변수값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같이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아웃풋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손으로 답안을 작성해서 이 종이 내용들만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확인해서 다음과 같이럼 해당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텍스트를 불러오는 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변수값에 대한 설명, 네이버의 설명,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결측값 지정, 오류값의 처리 등을 먼저 시작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불러오기는 매우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불러오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시면 문제가 발생하시니까 반드시 해당하는 부분을 안시로 저장을 하시고 옵션 창, SPS에서 옵션 창에서도 코리안을 하셔서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반드시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